안녕하세요, 리제이입니다. 유튜브의 다이어트 기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74kg였던 제가 59kg가 되어 15kg를 감량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58kg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향후 목표는 현재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만 5kg 더 감량하여 54kg에 체지방률 18%의 근육 아줌마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영상을 업로드했을 당시가 생생합니다. 40대의 나에게 날씬함을 선물하기로 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나에게 아주 고맙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할지 또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꽤나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주 6일 운동을 했고 후반에는 최소 주 4일은 했습니다. 주 2회 PT를 받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비만이라 뛰기는 힘들었기에 홈트와 자전거를 탔습니다. 평균 경사 7%, 쉬운 난이도의 등산을 주 2회 했고요. 주 1회는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걸 하면 지치기 때문에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매일 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가기 싫습니다. 매일 해도 매일 싫더라고요. 복싱 국가대표까지 한 이시영도 운동하러 가기 싫다고 하던데요. 꼭 운동을 해야 살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튜버만 봐도 운동 없이 10kg 이상 뺀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우리 몸은 움직여야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움직임을 싫어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먹은 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기아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고 그 움직이는 순간에 뇌는 활성화됩니다. 저에게 다이어트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4년간 일을 하며 30년치의 생체 능력을 소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 희망도 없이 그저 매일 하루하루 똑같은 쳇바퀴 속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 성향과 안 맞는 일이었고 배움과 발전보단 처세와 거짓말만 나날이 늘었습니다. 결국 퇴사를 했지만요. 살은 쪄서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항상 불안정하고 화가 많았습니다. 분노 조절장애 수준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살이 찐 원인은 결국 심리적 불안정과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먹는 것으로 풀어왔으니까요. 먹을 때만 쾌락을 얻었으니까요. 운동은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엔돌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정신 개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인생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삶에 의욕이 없고 항상 우울한데 살을 뺐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더 큰 좌절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계속 쪘다가 뺐다가를 반복했고 매번 찔 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답없는 인간이라 느꼈습니다. 운동에서 진정 효과를 보려면 설렁설렁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매일 2만 보씩 걷긴 힘듭니다. 저도 퇴사했다 해서 시간이 남아 돌지도 않았고요. 운동 강도는 신발기를 사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참 저렴한 것들도 많고요. 유산소 영역에서 30분 운동하면 온몸이 땀에 젖더라고요. 매일 땀에 절은 옷을 세탁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호흡과 땀이 지방이 분해되고 남은 산물입니다. 아, 지금 내 지방이 숨과 땀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운동은 그냥 힘듭니다.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으면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선수가 될 게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식은 더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영역이죠. 생존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내 의지란 한없이 나약한 썩은 동아줄 수준입니다. 사실 무엇을 먹던 적정량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전 안 됐어요. 쿠쿠다스 하나는 45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쿠쿠다스를 한 개만 먹을 수 있나요? 한 개만 먹고 서랍에 넣어두어도 저의 뇌는 남은 쿠쿠다스를 잊지 않던데요. 어떻게든 무의식적으로 꺼내 먹습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초가공식품은 일단 끊었습니다. 적게 먹는 게 애초에 안 되니까요. 저는 맛없게 먹는 걸 못 참습니다. 한 끼 한 끼 소중하니까요. 하루에 저에게 할당된 3끼는 너무 소중한데 다이어트 하느라 점심만 온전히 한 끼를 먹고
나머지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다이어트 도시락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가 더 소중해져 버렸어요. 맛있음을 유발하는 건 대부분 탄수화물과 당, 그리고 염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스류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칼로리가 올라가더라도 맛있게 먹고 그 식단을 지속하는 데 의미를 뒀어요. 비만러들은 적정량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맛없게 닭가슴살과 고구마, 샐러드 풀떼기만 먹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한 번도 입 터진 적이 없이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먹었습니다. 하루 1500에서 1600칼로리 내외에서요.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간이라는 장기가 알코올 해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도요. 관심 갖기 힘든 분야긴 하지만요. 간은 여러 일을 하지만 포도당을 가공해 몸이 필요한 곳곳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먹을 때 대부분 당이 듬뿍 들어간 고칼로리 안주를 같이 먹게 되면 간이 알코올 해독하느라 너무 바빠서 당을 대충 지방으로 만들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습관 또한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꼭 맥주 한 캔을 마셨고 반주도 자주 했으며 주말에 무조건 술을 마시는 애주가였습니다. 다이어트의 최대 수혜를 꼽으라면 저는 술 먹는 습관을 버린 것을 꼽습니다. 매일 술 마시면서 살은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고 당, 특히 액상 과당이 들어간 단 음료는 일체 먹지 않았어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20대 여성들에게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해요. 한국인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 약합니다. 똑같은 단 음식을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기능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스스로가 약함을 인지하고 컨트롤하는 건 노력의 영역입니다. 노력은 해야 합니다. 듣기 싫죠? 노력해라. 근데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췌장을 바꿀 순 없잖아요? 단 음식은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김종국 님이 그랬습니다. 삶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어왔네요. 정상 체중일 때는 사진을 찍고 다시 비만이 되면 사진을 피해 다니다가 살 빼면 사진을 찍고요. 다시 비만이 되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제일 싫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현실과 직접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냥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만큼 좌절감이 컸죠.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요.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영상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남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